안녕하세요. 토실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돈 모으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 모으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2012년부터 목돈 모으기를 해왔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을 목표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목표 금액을 정해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어느새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금액을 모두 합쳐보니 1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1년에 1,900만 원씩 모은 셈인데요. 월급은 늘 평범한 수준이었거든요. 지난 8년간의 기록, 그럼 시작해 볼게요. 크게 3번의 시기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시기는 2012년. 저는 30살에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20대엔 시험을 준비하며 방황을 많이 했고요. 대학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용돈벌이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30살에 직장에 들어가 월 2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3년간 모은 돈이 총 4천만 원이었어요. 1년 단위로 적금을 들어서 모았고요.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방세나 기타 다른 돈이 들지 않았어요. 당시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부모님께 약간의 생활비를 드렸어요. 제 용돈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저축했습니다. 이 중에 1,000만 원은 제가 20대 후반 많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금액을 돌려드렸고요. 1,000만 원은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2015년 2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면서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처음으로 땀 흘려 모아본 소중한 목돈이었어요. 30살 직장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전 남자친구도 없었고 결혼 계획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돈을 모아두었더니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돈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결혼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었어요. 만약 20대, 30대 초반 분들이라면 꼭 단기 목표로 결혼 자금을 모아두세요. 결혼식을 위한 돈 말고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인 결혼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2016년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이사를 해야 했어요. 2015년부터 1년 반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전세금과 그동안 모아둔 금액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실평수 14평 아파트.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좁지만 애정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쁜 아기도 낳고 바라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집을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 금액을 2016년 9월부터 19년 10월까지 3년 만에 전액 상환합니다. 원금 포함 이자까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대출을 더 많이 받지 않은 이유는 출산과 육아로 몇 년간 외벌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대출 금액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라 금액이 늘어날 경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조금 더 대출받아서 넓은 집으로 갈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지금 아이랑 즐겁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대출 갚는 기간엔 돈이 생기는 대로 모조리 상환 통장에 넣었습니다. 일정한 생활비와 용돈 범위를 정한 후 매달 같은 패턴으로 생활했어요. 이런 이유로 크게 쪼들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하루 일주일에 쓸 금액을 정해두고 생활하면요. 계획한 한 달 생활비 내에서 알맞게 생활할 수 있어요. 3년간 적금은 따로 붙지 않았어요. 대출 통장이 곧 적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출산 비용과 비상금을 만들기 위해 풍차 예금을 활용했는데요. 매달 조금씩 가능한 금액을 예치금 형식으로 묶어뒀어요.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갔기 때문에 계획 범위 내에서 여유롭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하던 기간에도 약간의 비상금을 늘 마련해 두었거든요. 이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때 제가 했던 풍차 예금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시기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던 때였어요. 먼저 매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요. 약간의 금액으로 풍차 예금을 했어요. 월 20만 원 넣은 달도 있고 30만 원 넣은 달도 있어요. 그때그때 가능한 금액을 담아뒀습니다.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자를 포함해 플러스 알파를 넣어뒀고요. 이런 식으로 풍차를 돌리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총 1,000만 원 정도 만들어뒀어요. 이 금액은 2019년 10월 남은 대출을 갚기 위해 모두 상환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2020년 오늘이에요. 201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작년 가을 대출 상환을 끝낸 후 1,000만 원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3월 6개월 만에 첫 목표 금액인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집은 2015년 2월 결혼 당시부터 아이 학자금 용도로 장기간 들어둔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이건 20년 후에 찾을 예정이에요. 10만 원씩 5년짜리는 지난달에 끝났고요. 30만 원씩 가입되어 있는 건 10년 목표로 지금 6년째 차곡차곡 붓고 있어요. 이 금액은 현재 원금만 2,400만 원이에요. 이 상품은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중간에 끼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요. 단기로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 오늘까지 지난 8년간 예적금으로 모았던 목돈과 대출 상환을 위해 갚은 돈을 모두 계산해봤어요. 원금만 총 1억 5천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저는 돈 모으기도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작은 경험이 그 다음 목표를 이뤄주고요.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 모으기 근육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30대 후반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어릴 때 함께하는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당분간은 외벌이로 지낼 예정이에요. 물론 월급은 많지 않아요. 남편 용돈 제외하고 매달 200만 원 초반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만의 일을 계획해서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그동안 돈을 아끼고 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목돈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정직해서요. 인간의 성실함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대단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모았던 건 돈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신혼이었지만 차 없이 대중교통을 실컷 이용하는 즐거움을 누렸고요. 옷은 하나를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랐습니다. 꾸민비를 줄이기 위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전 지금도 긴 생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샴푸 린스만 좋은 거 쓰면 별다른 돈이 들지 않아요. 한동안 파마를 안 했더니 머릿결이 좋아졌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많이 다니진 못했어요. 대신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요. 책 읽기로 더 넓은 공간을 이동하고 상상합니다. 책은 도서관 무료책을 적극 활용했어요. 1년 100권 읽기를 해온 지 어느새 5년차가 되었어요. 물론 목표만큼 읽지 못한 해도 있어요. 책을 읽으며 유익함이 정말 많은데요. 일상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며 지혜를 얻고 있어요. 마음을 가꿔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정서적 풍요로움은 결국 현실 속에서 금전적 풍요로움도 가져왔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주저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함께 힘을 모아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돈 모으기 계획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쓴 돈을 종이에 적고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뇌가 인식해야 돈을 지불하는 손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구나 알고 조심하게 됩니다. 거창한 가계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번 주에 소비한 내역을 간단히 종이에 적어보세요. 돈 모으기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절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집 상황에서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딱 6개월만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6개월을 한 번 더 하면요. 어느새 1년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풍요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한 주도 건강히 보내세요.